인사과, 인사팀 합격시켰던 분들 가지고 근데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합격생분들 스펙 되게 높아서 고스펙 아니신 분들은 인사과 아예 못 가나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작은 강점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살려서 합격시키는 조스플라이 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강점 면접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께 저희가 그동안에 인사과, 인사팀 합격시켰던 분들 가지고 정말 밖으로 안 들리는 정말 속속들의 실제적인 얘기를 네. 저희 셋이 나누면서 네. 여러분들이 방송용으로 하면 뭔가 걸러지니까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나누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인사 쪽 가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근데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 근데 뭔가 이제 뽑고 교육시키고 이러면 좀 멋있잖아. 맞아. 멋있어 보여. 우리랑 좀 연관성 있잖아요. 저도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제가 뭐 하는지 알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 두 가지 좀 나눠지는 거 알고 계시죠? HRM, HRD 이렇게 나눠지는데 M은 말 그대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뽑고 배치하고 그런 쪽. 그리고 근데 HRD는 디벨로프, 그러니까 교육시키고 뭐 경력 개발시키고 프로그램 바꾸고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도 사실은 조금 더 디벨로프 시키기 위해서 쉬게 해주는 거잖아요. 일 더 잘하라고. 열심히 우리를 위하기보다 더 잘한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보통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고 사실 작은 기업은 여기에 총무, 인사 총무 이렇게 좀 같이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재무적인 거, 총무적인 거, 급여 이런 거까지 합쳐져서 일을 좀 같이 하는 거. 그죠? 근데 대기업은 따로따로 사실 다 돼 있고 재무부, 총무부 다 따로 돼 있고. 그죠? 근데 그 대기업 우리가 보통 하고 싶다는 건 대기업이잖아. 그쵸. 누구라도 그 대기업죠. 그럼 그쪽은 사실 총무랑은 별개잖아요. 근데 이런 쪽은 스펙이 사실 합격생분 스펙 되게 높아서 되게 높아요. 넘사벽 거의 넘사벽이야. 사실 저는 성대 뭐 이런 급이죠. 그 학교 가야 되는 이게 아니라 서울 극상위권 맞아. 네, 많았고 또 우리 합격생분 중에서 뭐 토익은 당연히 900점 넘었고 요거는 사실 뭐 논할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 굴지의 이제 대기업에서 인턴은 하셨어 거의 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외국계 H 뭐 제약 이런 회사 이런 데서 인사과에서 인턴하신 분도 계시고 그건 필수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쨌든 면접을 갔었을 때 뭔가 물었을 때 조직 안에서 갈등 뭐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갔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들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미.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아시는 활동들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좀 그 타이틀이 있는 대학생들 모든 대학에서 좀 하는 그런 활동들을 그래도 한두 개는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의외로 또 있었던 게 뭔가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창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불편함을 해소했던 공모전 이런 데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도 이력서에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틀렸지만은 맞아. 옛날부터 파왔던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대기업은. 그리고 극소수 뽑잖아요. 그쵸. 일단 티오가 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뽑아도 정말 아예 소수 인원을 뽑다 보니까 정말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스펙도 높은 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찌 보면 좀 코어 인력이다 보니까 다른 직업분들에 비해서 확실히 스펙이 좀 높으신 분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토익 이런 거 정말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 그거 플러스 또 다른 뭐 자격증, 뭐 교육 이수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사관님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지은쌤을 합격시켰던 분은 노무사 준비를 오래 하셨던 분이야. 와 진짜.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은 또 면접에서 얘기하잖아요. 또 공백이 기니까. 네. 그래서 거기 관련된 내용도 실질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노무사 되게 어려워요. 당연하죠. 뭐 시도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 네,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요렇게 되게 어려우면은 사실 일반 사실 이제 그런 고스펙 아니신 분들은 인사과 아예 못 가나요? 이게 이제 그 대기업이랑 좀 다른 것 같은 게 아까도 얘기하는 게
저희가 대기업은 워낙에 이제 그 직무 분야가 좀 다 잘 나뉘어져 있고 체계적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그런 스펙 준비하시고 관련된 대외 활동 하시면 좀 입사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제 그렇게 안 살아온 사람들. 근데 이제 또 생각해보면 인사과 가보면 싶어. 그쵸. 직무 찾다 보면 네. 인문계열 여성분들 맞아. 특히나 맞아, 남성분들도. 맞아. 뭐 이번 생에는 안 되나 막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꼭 대기업 아니더라도 뭐 중견 기업 정도만 돼도 인사과도 많이 뽑는데 이제 인사과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실무랑 좀 연결시켜서 뭐 인사 총무 쪽 많이 뽑거든요. 근데 그쪽은 사실 다른 스펙보다도 이제 실무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산회계, 뭐 전산세무, 그래서 이제 급여 관리하는 쪽도 맞아. 많이 뽑고, 근데 그쪽은 조금 진입 장벽이 그래도 대기업 쪽보다는 좀 낮다. 그래서 인사팀 해보고 싶으면 그런 관련된 실무 자격증 따서 급여 관리할 수 있는 인사팀 쪽으로 좀 발을 좀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합격시켰던 케이스 중에서 쌤 학교 출신 여성분이었는데 아예 항공 쪽으로 안 가시고 아예 그냥 그런 급여 관리 쪽으로 그러니까 뭐 현대 쪽 계열사로 뭐 처음에 파견으로 시작하셨고 근데 급여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삼성 그땐 계열사 하시고 이렇게 2년씩 우리나라 진짜 3대 대기업을 다 그런 총무 급여 복리후생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KT 계열사에 가시는 것 같아요. 인사 총무 쪽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실무 빨로 가신 거야. 이제 실무 경력이 다 해봤다. 근데 그거를 면접 때 다 물어보셔. 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현장 투입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루트로 가시거나 그냥 진짜 대기업은 사실 쉽지 않다. 학벌을 뭔가 솔직히 타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돼야 돼. 그죠. 그리고 캐릭터도 진짜 많이 보는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 처음에 인사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이제 사람 좋아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제 소통 잘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작 많이 하시는데 그게 불필요하다라기보다는 그게 전부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소통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아무래도 전사적으로 맞아. 많은 직원들을 대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화력이 단순히 있다기보다는 좀 정확한 전달과 좀 불편한 얘기를 좀 기분 나쁘지 않게 하지만 정확하게 잘 전달해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을 훨씬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사 결정력이라든지 아니면 조율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의 소통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친화력, 친절한 거. 맞아요. 그런 그렇게 거는 하시죠. 이런 게 그런가요? 아니죠. 네, 이런 거 그쵸. 안 되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이성적인 성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 그리고 업무 자체가 이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많고 그리고 특히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단순히 실행하는 교육자가 아니라 이제 교육을 결국 만들어서 뭐가 필요할지 생각해서 만들어서 추진하는 요 과정이 어려운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어떠한 기획력과 맞아요. 추진력 이런 게 또 필요하고. 맞아요. 네. 저도 요즘 이제 뭐 버크만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많이 들으러 다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들은 거를 얘기하는 것은 말대 그거는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인사과 분들 되게 많으시고 CJ 다 되게 많으신데 보통은 거기에 이제 버크만 관련된 거를 들으시고 그거를 자기 기업에 맞게 약간 참안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셔. 그래서 발표할 때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시는 건 일도 아니야.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거의 분석력 그리고 의외로 이제 저는 끝나고 한잔하러 안 가신다요. 친목도 친구. 안 하죠. 일정 뻑뻑해. 가서 이거 만들어서 제출해야 돼. 디데이야. 내일 발표래. 그래서 이거 보면 공고 보시면 이번에는 NH 홈쇼핑 인사 이런 거 보면은 문구가 이제 밝고 적극적이고 커뮤니케이션 능한 사람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되죠. 오해 많이 하고 이제 오시더라고요. 밝은데? 나야? 큰일 나. 그래서 되게 의외로 쌤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굉장히 막 분석적이고 맞아요. 네,
이성적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돼. 분석적이고 이성적이나 어떻게 보면 업무를 좀 완벽하게 수행하나 타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맞아요. 요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이게 잘못돼 버리면 사실 인사과가 되게 먼 길을 막 돌아서 자존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치.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거의 다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선생님 약간 심리학과 그래. 수업도 들어보셨잖아요. 저희 그 심리학과 출신이 인사학과 이제 들어갔었는데 네. 심리학과가 이게 보면은 막 심리, 감정, 말 그러셨군요. 그런 쪽만 생각하면 큰 코를 다치는 맞아요. 학과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드랍한 경험이 있는데 네. 이게 통계 결국은 맞아요. 정말 할 게 이게 머리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좀 활동들을 많이 하셨었고 또 인턴도 있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과 분들 사실 심리학은 좀 특수하지만 어쨌든 이제 문과 분들도 많이 이제 원하시는데 맞아요. 이제 그만큼 좀 뭔가 데이터를 좀 다뤄봤다든지 맞아요. 하는 경험이 있으시면 또 이제 도전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역량들 되게 많이 필요해. 그 교육도 들은 것도 그대로 쓰면은 큰일 나. 그래서 이거를 약간 개선 조금씩 이렇게 바꾸고 약간 창의력도 필요한데 맞아. 그거를 또 구조화 맞아. 하시고 구조화한 거를 또 딜리버리까지 맞아. 하셔야 돼서 사실은 좀 쉽진 않은 겁니다. 네, 굉장히 안 하는 스마트해야 되는. 맞아. 말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거는 우리가 막 학교 시키면서 긴 시간 동안 깨달은 거라서 요거 보시면 지금 먼 길 안 돌아가실 수도 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어. 나는 그렇게 외향적이진 않는데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다 잘해. 그리고 뭐 말 걸고 이렇게 할 때 또 잘해. 팀에서 시키면 또 잘해. 쌤 아니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용기 내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좀 편안하게 이 영상 이제 신랄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 자소서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